구독, 좋아요. 네, 앞서 보신 내용들 토대로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선 국민의힘 근황부터 전당대회 관련해서 소식 먼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아직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자체는 8월 말까지 늦어도 무조건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확정이 못 되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혁신위원회가 한번 좌초가 되고 새로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 지도체제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혁신위가 최고위원을 없애고 조금 단일 지도 체제로 당 대표에 좀 힘을 강화시킨다. 대신에 그 시도당 위원회에서 당원 소환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을 하겠다. 이제 그런 식의 로드맵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예. 물론 아직 이것이 지도부에서 의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도 체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도 체제를 확정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8월 15일, 8.15 이제 이후 8월 19일 정도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그 부근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9월 안에는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저희가 민주당이 여러 가지 실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책들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또 저희도 구심점이 확립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죠. 지금 당내 얼마나 많은 지금 갑론을박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죠.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좀 당무를 이끌어 가야 할지 한번 가름을 해 주셔야 좀 당이 정상화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열을 갖춰야 좀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월 안에서 지도부 출범을 목표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자, 어제 강선우 보건복지부 죄송합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청문회장에 임하는 태도 정말 그 김한규인가요? 그분은 엄청나게 막 무슨 보디가드처럼 그러게요. 그런 강선우 의원을 지켜주려고 나온 것이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던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당의 어떤 실정이나 당 인사들의 문제를 비호할 때 그 사람들의 진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야당 때 얼마나 민주당이 편하게 정치했습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공격하고 아닌 말고식으로 의혹 제기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죠. 와서는 네. 여당이 되니까 자신들의 허물과 치부를 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길이 없자 좀 시간 지연 전략을 펼친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김한규 의원이 우리 당에서 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예.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피켓 시위 누가 제일 잘하죠?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제일 예. 잘하죠. 심지어는 여가위의 후보자 자격으로 나온 강선우 의원이 야당 의원석에 있을 때 피켓을 바로 앞에 두고 나서 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맞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피켓을 들고 있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다, 예의가 없다라고 고성을 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아무리 여야가 바뀌면 입장이 바뀐다라고 하지만 좀 최소한의 자기 일관성과 상도덕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보자 자체가 그렇게 했던 의원인데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피켓을 문제 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좀 그런 지연 전략을 펼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참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토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예. 저희 세대들은 다 알잖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딱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아랫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잡돌이 갑질하고 윗 사람들한테만 사글사글 그렇게 눈웃음 치면서 처세하는 스타일. 이부자리 깔아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민주당 스피커들 내에서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네. 강선우가 설마 그랬을까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요? 강선우가 설마 갑질까지 했겠냐.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는 안 그랬으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잘하니까 처세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다들 보셨잖아요. 그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그 신경을 쓰는 그런 말투들이 있습니까? 와, 제가 완전 차마 뭐 이제 연약한 막 그런 조은희 화장도 의원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조은희 의원은 이제 외모까지 또 지적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네. 않겠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강선우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스타일인데 갑질을 했겠냐 이제 이건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기자, 보좌진, 저희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저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음. 일상적으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그런 의원실이었다라고 민주당 보좌진들 내에서도 자자한 그런 의원실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 간에 좀 이건 이슈가 된 것도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여권 인사들이 저한테 강선우는 좀 대차게 좀 비판을 해주시라 먼저 요청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복수의 또 여권 관계자들에게 들었던 것이 어제 청문회 시작 전에 강선우가 오늘 즙을 짤 거다. 눈물을 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제보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울먹울먹 하던데 막. 실제로 그렇게 제가 되는 걸 봤죠. 네. 그 이게 또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할 때 갑질 관련 질문이 아니라 위장 전입 관련 질문을 해명하면서 누가 봐도 연출된 그런 눈물을 악어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당 의원과 미리 스파링을 해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하고 여당 의원들과 소위 협잡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건데 아무리 그렇게 처세와 그 윗사람들의 비호로 버틴다라고 해도 이 저희 또래 세대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갑질의 그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분노를 하고 있고 오죽하면 지금 여권 언론사들 경향, 한겨레 신문, MBC까지 MBC도 지금 강선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까지 됐기 때문에 이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또 어제 청문회에서 거짓말과 위선으로 지금 점철됐다라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갑질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좌진들이 이상한 사람이고 법적 조치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총 3가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를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고 알아서 치운 거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한 건데 어쨌든 SBS에서 바로 반박을 그 했죠.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가 현관 앞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지역구 사무실로 가서 치워라 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요. 그렇죠. 또 그 이전에 변기 수리를 시킨 적이 없다. 그것도 뭐 라고 부탁이라면서요. 그것도 이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우라고 살펴봐 달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좌진이 해당 그 변기 수리에 대한 조치를 했고 강선우 후보자가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이게 지시가 아니면 대체 뭐죠?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보좌관한테 시킨 것이 아니라 지역 보좌관에게 시킨 것이다. 근데 지역 보좌관은 변기 수리해도 되는 건가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지역 보좌관이 됐건 자기 의원실의 중앙 보좌관이 됐건 똑같이 사적 지시를 하면 안 되는 당연하죠. 국가 공무원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공직자인 것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2가지 거짓말.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텔레그램을 자기 의원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맞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그래서 아니 여당 여가위 의원들이 다 받아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그 해당 보좌진 2명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고 본인이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보도가 됐던 건데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뻔히 텍스트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또 SBS에 그 답변서를 낸 것에도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본인이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청문회장에서는 법적 조치 예고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죠. 이런 사람 말을 하나라도 지금 믿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지금 증거가 안 나왔다 뿐이지 가전제품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지시를 했다. 아니면 백화점 명품 쇼핑을 지시를 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갑질 문제에서 을을 보호해야 될 여가부의 장관으로 이 사람 임명을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당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죠. 네. 자,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어제 안 그래도 이 보좌진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 네. 영상 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앞에
아 왜 앞에를 이렇게 가려? 부장님 같이 부끄러운 줄 알아! 자, 이 후보자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진짜 사퇴해야죠. 어. 그러니까 이게 갑질은 여야를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자당 보좌진들을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참다 못한 보좌진들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축제 분위기입니까? 정권 교체도 성공을 했고 그렇죠. 자기가 모시던 지금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까지 됐는데 음. 보좌진들이 뭘 얻겠다고 무슨 광명을 누리겠다고 정권 초기에 언론사에 제보까지 해가면서 내부 폭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절박하고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강선우 후보자가 무조건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될 문제예요. 악마화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서 이 보좌관들을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이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적반하장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진 없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의원들의 대표인데 그 의원들 다 보좌진 없나요? 그러니까 190명 의원이라고 하면은 각 의원 실병 9명이면 1000명이 넘는 보좌진들이 민주당의 의원들을 보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 동료들, 그 보좌진의 동료들이 피해를 폭로를 한 내용을 다른 보좌진들을 시켜서 공격을 하게 하고 강선우 후보자를 커버치게 한다. 이 자체가 그 보좌관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거든요. 아, 전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도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자기 스타성을 발휘를 하고자 할 때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자리 지켰던 보좌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렇게 헌신한 보좌관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처우하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당 의원들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강선우라는 갑질 가해자를 그렇게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보좌관들이 민주당 스피커들도 참 황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47명을 5년 동안 갈아치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사실 같은 사람들이 뭐 좋은 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승진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사실은 한 28번밖에 안 된다. 아니 사실 그걸 왜 빼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뺍니까 그거를? 다른 의원실들도 같은 기준으로 다 그 보좌진들에 네. 대한 인사 기록을 맞아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47번은 많고 28번은 안 맞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28번이라고 치더라도 이미 많아요. 두 달에 한 명씩 의원실의 구성원들을 갈아치웠다라는 건데 더군다나 이런 갑질을 했던 의원이 좋은 일로 그 보좌진들 내보냈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 일로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생계가 중요한 저희 또래 젊은 보좌진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숫자 20몇 명이라고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보좌관들을 도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해자 한 명을 두둔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쫓겨나듯이 나갔던 그런 울분에 차이는 보좌관들을 20여 명 수준의 그저 나갈만 해서 나가진 그런 도구로 취급하는 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 약자를 위한 정당이자 이 그런 가치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여야 불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성토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가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신입니다. 여가부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여가부 근데 뭔 일 하는 부처죠? 여가부는 특임 부처입니다. 상설 부처가 아니에요. 엄밀히는 임무가 없으면 필요하지 않은 부처인데 그 임무가 무엇이냐?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약자들 중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해 피해 사례와는 다릅니다. 그런 특수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가부까지 만든 건데 저는 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든 건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의원, 갑의 위치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과 그냥 의원이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야 되는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들, 이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들이고 그런 이 갑, 을의 피해 사례를 갑이 철저히 을을 악마화하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여가부 장관으로
가실 게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부의 조사를 받아야 될 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여가부의 설립 취지까지 부정해가면서 보좌진들까지 짓밟아가면서 강선우 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전 차라리 임명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냥. 네, 어떤 평가를 받을지 본인들이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쓰레기 버리라고 한 거, 네. 이거에 대해서 SBS가 거짓 해명 이러면서 반박을 바로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 했냐? 강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눴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억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억이 미치지 못했대요. 말이 됩니까? 기억이 미치지 못했더라도 그런 폭로가 나왔으면 아차 싶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본인이 당당하게 너무도 단호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안 난다라고 했어야죠. 차라리 그런 게 낫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그런 지시를 한 적 자체가 없다라고 하죠? 적반하장으로 보좌진들이 거짓말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증거가 나오니까 말이 바뀌죠? 이게 진짜 비겁한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그 보좌진들이 이런 증거를 안 가지고 있었으면 쓰레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식의 대응 자체가 너무도 경박스럽고 야,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을 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의 그런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여가부 장관의 이런 갑질 후보자는 정말 아닌 거죠. 그리고 SBS에서 그런 말도 했어요. 이미 훨씬 더 많은 몇 달치 분량의 가지고 갑질 있어요. 대화록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2차 가해가 그렇죠. 보호하려고. 우려돼서 제보자들 보호하려고. 되치기만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도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버텨보세요. 왜 버티겠냐 이거죠. 지금 대통령실이 거의 지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낙마자 0명을 희망한다. 민주당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의 뭐 신의 계시처럼 굴종을 하면서 그 0명이라고 하는 그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갖 억지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낙마자가 한 명도 없는 게 금과 옥조입니까? 자기들이 적격하지 않은 후보를 잘못 지명을 했으면 철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부적격한 후보가 없어서 한 명도 낙마를 안 하는 것과 부적격한 후보가 명백히 있는데 무조건 낙마자 0명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억지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본말이 전도된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였으면 못 버텼겠지만 이 대통령실의 0명이라고 하는 그 지령을 신의 계시처럼 떠받드는 이 여당과 이 김한기 의원처럼 억지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시간 지연까지 시켜주는 이런 베이비시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에게 의탁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여당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 갑질 가해 공범이 됩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변기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를 다 나눈 것 같고 강선우 후보자는 사실 짧게 이거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다.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우선 보좌진도 지역사무소 보좌진을 왜 강조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렇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다? 아니 비대가 터졌으면은 그 AS 기사님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보좌진한테 부탁을 합니까? 조언을 왜 요즘은 그리고 구글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구글에 그렇죠. 그냥 비대가 터졌어요 하면은 요즘 AI 채팅으로 다 나오잖아요. 네. 예? 왜 그거를 이 보좌진이 비대 보좌진이에요? 비대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변명이라고 이건 하는 것이 맞을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 지시가 별개의 사적 지시입니까? 보좌관의 공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그게 바로 사적 그렇죠. 지시입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를테면 우리 기자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좀 집에 뭐 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마침 근처에 있어서 제가 한번 봐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해가지고 막 폭로하겠습니까? 인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좌관이 그 쓰레기 분리수거 그 갑질 피해 보좌관이 또 다른 보좌관이랑 얘기 나누는 대화로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기 보면 미치겠다. 회사 때려치고 싶다. 그러니까 또 강? 이렇게 물어봐요 상대방이. 그렇죠. 또 강? 이 말은 상습적인 사적 지시와 갑질이 있었다란 뜻이죠. 이미 여러 차례 네. 누적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맞다라고 또 이제 호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기수리 지시가 단발성이었고 정말 부탁을 한 거였고 이게 인간과의 신뢰관계 속에 서로와의 어떤 상호 유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폭로를 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렇게 주변에 친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주변 메시지를 그렇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하소연을 안 했겠죠. 그렇죠. 하소연도 안 했겠죠. 그리고
이런 녹취나 대화록을 기록하고 보관해 두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다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위를 넘었기 때문에 폭발했다. 이렇게라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증이 나왔으면 존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물증마저 지금 부정을 하고 오히려 물증이 나오니까 내 기억이 온전치 않다. 이제 그 뒤에 또 한 번 거짓말이 걸리면 이번엔 뭐라고 할지 의문이고 그걸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옛날 기록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네. 보좌관들 법적 조치한 거는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거는 비단 며칠 전의 일인데 본인이 텔레그램까지 직접 보냈으면서 자기 이름이 박힌 그 명의로 법적 조치라고 하는 글을 돌렸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할 건가요? 이건 그냥 상습적인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발언할 때 두 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저는 뜬금없어서 이 영상을 꼭 저희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두 번째 영상 같이 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한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온 것들을 자,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뭐 낙원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책의 구절이라 치고 인용을 한 거예요. 가증스럽게 짝이 없죠. 가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본인이 낙원처럼 몸종처럼 그 보좌관들 부리면서 의원실에서 누리고 있을 때 그 남의 음식 치워보는 그런 뭐랄까요 비참한 심경을 강선우 후보자가 이해를 할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잘 살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공직을 선택을 했고 보좌관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모시는 의원이 분리수거지 씨를 하고 먹던 음식을 치우라고 하고 비대 수리를 시킨다라고 하고 이건 인권 유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원을 우는 하나에 본인에게나 낙원이었겠죠. 그 피해자들에게는 지옥이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대체. 본인은 낙원이지 배지 달았으니까. 그 모멸감이라는 감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가부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은 대단한 자질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가장 중요한 여가부 장관의 자질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제도권 밖에서 보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가부를 만든 건데 지금 여가부 장관이 공감을 하기는커녕 약자들과의 전쟁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보좌진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니까 이직을 못하게 취업 방해를 했다. 이것도 사실 근로 그 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퇴직금을 또 안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이 진정이 2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초선 의원 때 2건이 접수가 됐다라는 이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처분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진정 넣을 수도 없겠죠. 고용노동부가 접수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저희끼리는 의문스러운 것이 근로자,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월급을 의원이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세금으로 예, 나가게 되어 세금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금 체불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왜 임금체불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아마 이제 그런 좀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이 보좌관에게 임금 체불을 해서 진정이 2건이나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 낙원 이야기를 하면서 여가부 장관이 되겠다. 굉장히 가증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눈물을 흘릴 때도 본인 자녀 얘기를 했습니다. 아픈 자녀. 근데 그 갑질 피해 보좌관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거든요. 맞아요. 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죠? 요즘에는 대변인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알바생들 그 티셔츠 뒤에 거기 뒤에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알바생 티셔츠 그렇죠. 뒤에다. 예.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더 이게 과격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려다가도 다 자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안타까우면서 그럼 본인 자식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있었다라고 하면 본인은 어떤 기분일까요? 비대수리 가고. 예, 그래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자기 자식들을 힐난을 하면서 악마화하고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면 본인 인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후보자 사퇴를 넘어서 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사실 거기까지 예. 가야 되는 그리고 문제예요. 이런 후보자 의원실에 누가 앞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돈 필요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이 후보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참 전 참담한 심경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레퍼런스 체크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검증을 하거든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당연히 보좌진들에게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이미 후보자가 유명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자리가 여가부가 원래 그런 부처기는 합니다. 특임 부처라서 뭔가 제대로 된 법을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산하 기관들, 시민 단체들에게 세금 나눠주고 소위 좌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장관을 하느냐, 어떤 자질과 전문성 그렇게 중요한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질도 안 되는 사람, 제대로 레퍼런스 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 지명해놓고 논란 생기니까 그냥 대충 뭉개버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이거 여가부 자체를 좀 폐지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로.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